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스노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뭐 제목에 써 있지만 뭐 모든 차트 이론의 기본인 박스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 하는 강의예요. 이게 이제 박스권인데, 뜬금없이 박스권 강의를 여기서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수가 오늘 뭐 조금 하락했죠, 그죠? 네. 미국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서 끝났어요. 네. 코스닥으로 따지면 5분의 1 수준에서 끝났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지수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전저점 근처에 있으니까 못 견디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안 됐고,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고 그래요. 그분들 개개인을 보면 참 안 됐고, 근데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기쁜 일이고요.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나오고 손절하고 다 집어 던지고 그러면 드디어 바닥에 나오고 올라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위정형님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잠깐만요. 네. 아무튼 이제 고려 이제 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니까 이분들이 왜 마음이 흔들리시냐면,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자꾸 누가 뭐 글을 쳐가지고 자꾸. 네. 자, 아무튼 이제 그래서 여기 다시 할게요. 네. 근데 강의하는데 자꾸 이제 글 올라오면 신경 쓰이는데 죄송해요. 네. 자꾸 누가 여기 단톡방에 자꾸 글을 써가지고 무료 단톡방에. 네. 정신이 잠깐 산만해졌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박스권 여기 하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수가 전저점을 깨니까 개인들이 지금 심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거기서 그분들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더 떨어진다, 이제 더 큰 하락이 온다 겁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차트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일반 차트로 가장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게 박스권만 이해를 하면 정말 이게 조정이 시작된 건지 큰 폭락이 오기 직전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뭐 제가 저녁 방송도 요즘에 매일 하고 있고, 그죠? 네, 최선을 다해서 시황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네, 제 방송 하루에 뭐 길게 들어와 봤자 1시간이잖아요, 그죠? 무방위원들은. 네. 근데 뉴스는 한 10시간씩 보시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뉴스. 그러니까 이제 힘드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이제 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최근에 급등했던 테마주, 오늘 급등한 뭐 종목, 아니면 이제 과거에 급락한 종목, 최근에 급락한 종목, 기타 등등등 쭉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잘 듣고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러면 일단은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날 미국 증시 급락한 거에 비하면 한 4분의 1, 코스닥 기준으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다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진 않았는데, 하여튼 꼭 이래요. 네. 마이너스 4.7. 우리나라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89%니까 코스닥 지수는 이거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 정도로 어제 나스닥 지수가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고 어제 여기 다우 지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다우 지수랑 S&P 500 지수도 빠졌어요. 다우 지수를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는 최저가예요. 네. 저점 기준으로는 시저가가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2021년이죠. 여기 이후로 가장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질질질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
그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그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었죠. 그 당시에는요, 이랬어요. 전 세계 증시가 막 이제 조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상승, 또 다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증시가 급락하고 맨날 그래요. 망한다고, 망한다, 뭐 디플레이션도 오고, 인플레이션도 오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오고, 이모도 오고, 뭐 막 고모도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농담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오고, 나중에 이제 일가친척 다 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다 친척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요즘엔 에그플레이션, 뭐 프로틴, 뭐 플레이션, 뭐 있더라? 하여튼 뭐 플레이션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뭐뭐 올라가면. 그래서 아무튼 쭉 붙이는데, 아무튼 뭐 다 그래가지고 이제 증시가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면 미국 증시는 이제 잘 안 빠지고, 아시아 증시나 아니면 이머징 증시, 뭐 아니면 유럽 증시만 막 흔들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다른 나라 아시아 증시는 그나마 별로 안 떨어지는데, 미국 증시가 난리를 쳐요. 미국 증시가. 어제는 뭐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 미국을 대표하는 유통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세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세계, 뭐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뭐 이런 거, 롯데, 네. 롯데가 원래 유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정도 되는 기업이 미국의 타겟이라고 있어요. 타겟. 회사 이름인데, 어제 그 회사가 급락을 했어요. 실적은 흑자인데, 뭐 기대보다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폭락을 시켜놨다니까요. 그래갖고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한 거예요. 그 얘기 여기서 길게 못하겠고, 근데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가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심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미국을 흔들어 놓으니까. 미국 증시가 흔들리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미국을 싫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40대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대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뭐 50대도 좀 있던데, 40대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싫어해요. 뭐 그분들 자유니까. 근데 그분들은 평상시에 미국이 망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식하면서 미국이 또 망할까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미국이 망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근데 미국이 망할까봐 막 증시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돈 빼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중성이에요. 그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미국을 싫어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돈이고 이념은 이념이니까 딱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죠?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좋아해야 되는데 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중심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주식을 하면 힘들죠 당연히. 응? 얼마나 힘들겠어. 이 복잡한 주식 시장이죠. 근데 너무 또 많이 알면 지식이 많아도 힘들어요. 지식이 많아도 힘들다고. 근데 지식이 많아도 힘든데 조금 있으면 힘드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덜 힘들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조금 알거나 많이 알거나 지금 다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그분들 수준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막 나오거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른 나라가 다 폭락을 하고 그래도 미국은 잘 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특히 미국의 대형주 몇 개 골라가지고 돌아가면서. 옛날에 그 돌림방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린다고 막 이렇게. 네? 그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면서 때려요. 돌아가면서 쥐어박는다니까요. 대형주 한두 개씩. 네. 그러면서 이제 기사화를 시켜가지고 큰 경제 위기가 올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전체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폭락을 시켜요. 어제 그 미국 주식 중에 물류주 타겟이라는 게 급락을 했는데,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최근에 아마존을 급락시켰었죠. 아마존이 이제 더 떨어질 게 없으니까 최근에 뭐를 급락시키는 줄 아세요? 이게 월마트예요. 미국의 월마트. 월마트 모르시는 분들 없죠. 월마트를 폭락시키는 거예요. 신고가 나서 잘 가고 있는 거를 폭락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마트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락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멀쩡할 수 있겠어요? 폭락을 시킨 거예요. 일부러. 잘 안 보이세요? 차트를 더 크게 해드릴까? 네. 월마트. 네. 세상에 멀쩡하게 잘 나가던 주식을 이렇게 음봉 두 개 때려버립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1%.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지금 빨리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7%. 네, 미국을 대표하는 월마트 뭔지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 있죠. 네, 코스트코.
신고가 잘 나고 있던 걸 최근에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가지고 어제 몇 프로 폭락시켰냐면 12% 폭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가 미국도 지금 멘붕 온 거예요. 멘붕. 멘붕 왔다니까요.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이쪽을. 우리나라 쿠팡 여기 상장돼 있죠. 여기도 구덩이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월마트나 코스코는 잘 가고 있었다니까요. 수익성이 좋아서. 어제 미국의 이제 타겟 이 회사도 신고가 이제 내고 있던 거였는데 어제 끌고 내려온 거예요. 마이너스 20몇 프로, 25%인가 어제? 네. 마이너스 24.9%. 네. 폭락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다 멘붕에 빠뜨린 거예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증시가 이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고 있거나 이거를 잘 듣고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꼭 이럴 때 방송 안 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방송을 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공짜라서 그런가? 내일부터 저기 입장하실 때 한 1,000원씩 받을까요? 저녁 방송? 네. 아마 1,000원씩 받으면 아마 여기 동시 시청자 수가 아마 한 500명, 지금 50명 들어와있지 이쪽에 50명이 아니라 500명 될걸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제가 부자 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받아야 지각을 안 하죠. 그 돈 아까워서 공짜로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걸 모른다니까요. 네.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좀 들으시라는데 힘들면 꼭 안 들어요. 힘들 때 들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힘들 때 약도 좀 챙겨 먹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꼭 힘들 때 약 안 먹고 술 먹어. 제 친구들 저도 옛날에 술 좋아해가지고 술 친구들이 많았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정말 몸이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텨요. 끝까지 버텨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버티다가 병원 가기 싫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내가 딱 한 잔만 더 먹고 안 나오면 병원 가야 되겠다. 근데 또 먹으면 또 나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네, 희한하답니다. 내가 한번 이거 한 잔 내가 안주 잘해가지고 내가 한번 먹고 내가 안 나오면 내 병원 가야지. 그러면 이상하게 납니다. 그게. 희한하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젊었을 때 얘기죠. 예. 아무튼 뭔 얘기가 또 일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잘 듣고 이겨내시라고요. 이게 흔들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게 왜 그러겠어요? 미국의 기술주가 빠질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유통 물류 쪽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아 경제가 안 좋아지는구나.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포장을 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실적이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요. 유통회사가 앉아서 돈 버는 데가 유통이잖아요. 백화점이 뭔데요? 유통. 주식도 유통.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게 유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래라고. 이렇게 치열하게 심리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제 이 박스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주식은 뭐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어제 그래서 미국이 급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오늘 여기에 비하면 그냥 별로 안 떨어진 거라니까요. 코스피는 나스닥의 4분의 1, 코스닥은 나스닥이 5분의 1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을 크게 벗어나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신경 긁는 거라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신경 써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왜 자꾸 얘기 드릴까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 듣고 너무 저 걱정들 하지 마세요. 자, 근데 박스권 얘기로 넘어갈 건데 박스권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모든 차트 기법 있죠. 기법 모든 거라고 다 얘기하는 그런데 아무튼 차트 기법의 기본이 박스권을 이해를 잘하면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걸 또 응용을 하면 또 수익도 잘 내실 수 있고. 그래서 박스권을 잠깐 또 얘기를 하고 지수, 그 다음에 차트, 지수 차트, 종목 차트, 뭐 급등주 차트, 단기 차트, 세력이 들어온 걸 얘기하면 안 되지. 세력이 나간 차트, 세력이 들어온 차트 얘기하면 또 막 갖다 또 신용뉴스 지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세력이 나간 차트 이런 거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예요? 네모나죠? 그죠? 네. 박스권이라고 들어보셨지만 뭐 세모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모는 영어로 하면 트라이앵글이죠. 뭐 트라이앵글권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그죠? 주가는 보통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하죠. 박스, 그죠? 이거를 이해를 잘하면은 차트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변형이 되는 건데 박스는 네모나죠, 그죠? 네. 이거 됐고 박스는 네모난데 차트는 기술적 분석은 지지와 저항이라니까요.
이 소리 진짜 지겹게 우리 애들한테 많이 해드려요. 우리 애들. 지지와 저항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본 원리니까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주식은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지지 라인에서 언제 팔면 돼요? 네. 저항에서 매도하면 되죠. 쉽죠? 매수, 매도.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때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뚫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쩔 때는 추가 하락이 잠깐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상승 또는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돌파했다가 내려오거나 잠깐 하락 돌파했다가 올라오거나 일시적인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뚫고 가는 경우도 있고 본격적으로 뚫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여기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면 본격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네. 저는 진짜로 개인들이 그 말을 다 믿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나스닥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그냥 손절하고 싶으시면 내일 아침에 다 시장가로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그냥 저 우리 회원들 그냥 모시고 빨리 갈라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알아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비관론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다 이제 힘드니까 코스피 지수가 빨리 반등이 안 나오고 전저점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계속 버벅버벅 거리니까 개인들이 이제 저처럼 좋은 얘기 해준 사람 말을 안 믿고 지쳐가는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질 체력인 거예요. 저질 체력. 코스피 지수가 전저점 깬 지 한 지금 2주도 안 됐어요. 근데 뭘 그걸 못 견디냐 이거예요. 왜 못 견디실까요? 내 돈은 어떻게 잘못될까봐. 내 돈이 잘못될까봐 못 견디겠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제 방송을 듣긴 듣는데 비관론자들 뉴스만 듣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거 얘기해준 사람 그 돈을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나 빨리 그 사람들 다 손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 빨리 끝나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네. 제가 뭐 평상시에 못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근데 오늘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자꾸 저렇게 떨어지는 게 저도 이제 지겨워진 거예요. 나스닥이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슬슬 지겨워져요. 이제 나스닥 흔드는 게 이제 그만 좀 가지 이러고 있어요. 그만 해야죠, 그죠? 나스닥도 흔드는 것도. 네. 근데 이제 저것도 어느 정도 하다 마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비관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고로 있잖아요. 비관론자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게 늘 맞았다면 아니 늘도 아니야 반만 맞았다면 반도 안 돼요. 비관론자들이 맨날 대폭 나고 온다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그 말이 한 10분의 1만 네? 10분의 1만 맞았어도 1년에 대공황이 한 100번 왔을 거예요. 1년 동안 맨날 떨어진대. 앵무새도 아니고 맨날 떨어져. 맞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말이 10분의 1만 맞았어도 진짜 대공황이 1년에 100번은 넘었을 겁니다. 대공황이 맨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말이 그래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치자고요. 맞다고 치면 차트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다 잊어버리시고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이 박스권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 지지 있죠? 여기 밑에선 여기 지지선을 강하게 못 올리고 못 올라오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 말대로 이제 난 죽었다. 약세장이다.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예. 뭐 위로 올라가는 거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랑 그죠? 지수하고 뭐 종목들하고 쭉 보면서 비관론자들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해 보시자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주가가 올라와 보면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수익 많이 나실 거다, 이겨내라. 그거는 주가가 올라와서 여러분들 계좌에 파란색이었던 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아 저기서 손절 안 하길 천만 다행이네. 이제 그게 눈에 보였을 때 이제 제 말이 신뢰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 말이 별로 신뢰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비관론자들의 말은 신뢰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저점 근처 전저점을 깨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365일 중에 367일을 떨어진다고 그래요. 맨날 떨어진다. 그러니까 요번에 맞은 거예요. 떨어질 겁니다. 또 떨어진 거죠. 그냥 맞힌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는 이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떨어지는 거 맞히는 사람이 돈을 크게 못 봅니다. 왠지 아세요? 주식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올라간다고 항상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비관론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주식을 못 들고 있어요. 항상 떨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 들고 있고, 그러다 어쩌다 수익 나잖아요. 빨리 팔아요.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긍정론자들이나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죠. 말 그대로 주식을 끝까지 들고 있어요. 힘들거나 뭐 조금 올라오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확 떨어지거나 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수익 날 때까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제 차트를 보죠. 그러면 지수부터 볼까요? 네. 자, 코스 차트를 보지 말고 보시면 코스피 지수 이평선은 다 지우고 차트를 깔끔하게 해놓고 보죠. 자, 코스피 지수가 그 전저점을 깨면서 떨어진 적이 있긴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박스권이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박스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스권을 이제 긋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재량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 잘 보세요. 최근에 박스권이 어디였겠어요? 저점은 여기였고 고점은 여기죠. 일반적인 박스권 맞잖아요.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네모나게 칠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비관론자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관론자들이 개인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움직였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보면 여기를 잠깐 깼죠. 전저점을 깼잖아요, 그죠? 여기서 전저점을 깨자마자 비관론자 죄송해요, 욕 좀 할게요. 이놈들이 욕하고 싶어서 오늘 욕 좀 할게요. 비관론자 이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고요. 전저점을 깨자마자. 제가 왜 이놈들이라고 했냐면, 이거 20년 전에도 안 맞던 기법인데 지금도 이게 맞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 기법 20년 전부터 안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 됐지만 안 맞는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기본 박스권 매매 기법의 이론이 뭐예요? 자, 박스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니까 여기 오면 매수라 그랬죠. 여기 가면 매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이렇게 박스권 매매하는 사람들이 손절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손절가가 어딜까요? 매수 자리를 조금이라도 깨면 무조건 옛날에 손절을 쳤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실제로 옛날에 그랬어요. 이 기법이 옛날에 틀렸던 건 아닌데, 여기를 깨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이에요 1000포인트다 그러면 999만 돼도 잘라버렸어요. 옛날에는 이제 자동으로 스탑로스 걸어놓고 무조건 잘라버렸어요. 그게 20년 전 매매 기법인데, 그게 지금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배운 매매 기법 있죠? 그게 이거예요.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이 주식시장에서 써먹다가 세력도 안 쓰는 그 매매 기법을 가져가서 거기서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써먹던 거를 맞지도 않는 거기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갖고 온 매매 기법을 다시 주식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거기서 온 매매 기법을 갖고, 이거는 신문물이다 이러면서 새로운 이게 매매 기법이라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때 쓰던 매매 기법이에요. 외환이 이게 터지기 전에. 그게 언제인데요, 그게. 조금 있으면 30년인데.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겠어요, 그게? 안 맞지, 당연히. 여기 조금만 깨지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깼다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일단 깼을 때는 일시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비관론자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확인도 안 해. 그냥 깨지면 그냥 드디어 급락이 시작됐습니다. 급락 시작된 게 그렇게 좋습니까? 떨어지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예,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욕한 거예요. 그래서 억수로 개인들 위해주는 척하는데 급락하면 그렇게 좋아요. 자기가 맞췄다고. 지수가 급락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비관론자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버스 있죠, 인버스. 절대 안 사요. 그 급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인버스 혹시 샀냐고 물어보세요. 안 샀어요. 왜 안 살까? 왜 안 샀을까요? 무서워서. 주가가 떨어질 게 그렇게 확실하면 인버스나 고버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사요. 무서워서. 그게 그 사람들이 실체예요, 그게. 근데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돼? 일시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확인하고 나서 팔아도 돼요. 자,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 안으로 확 들어오는지 못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손절해도 늦지 않아요. 잠깐 깨트렸다고 건드렸다고 손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요? 요렇게 못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좀 고생을 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네. 깨긴 깼어요, 살짝. 근데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은요, 아침에는 나갔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개, 요즘에 개나 이런 거 개 많이 키우시죠? 개가 잠깐 산책 나갔다가 집 나갔다가 하루 만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개가 바람이 났네. 그래서 이제 이쁜 강아지를 만난 거예요. 잠깐 또 나갔다 온 거예요.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오전에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조정이 시작됐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건 진작에 좀 얘기해 주든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봤을 때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20년 전 기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세력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깹니다. 일부러 깨서 막 여기서 속된 말로 이렇게 신경을 긁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일주일, 2주 아니면 3주 정도 전저점에서 이렇게 무슨 진짜 마사지 받을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저점에서 이제 무슨 저기 뭐야 그 중국집 주방장님들 그 밀가루 그죠? 짜장면 반죽 만들듯이 그냥 꾹꾹 눌러요 그냥. 꾹꾹. 네. 탄력 있는 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꾹꾹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꾹꾹 누르니까 그분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이제 세뇌돼 가신 분들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큰 조정이 시작돼서가 아니라 조정이 시작될까봐 소중한 내 돈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분들이 빨리 손절을 그러면 할 거면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급반응 나와요. 눈치채고 다시 살까봐 손절한 사람들이 눈치채고 다시 살까봐 잽싸게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분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못 사요. 왜냐면 손절했잖아요. 요번에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세력이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도망갔잖아요. 이렇게 살짝 내려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살짝 왔다 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랬어요. 항상. 제가 항상이랑 항상 뭐 100% 확실하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건 항상 그랬어요. 안 그런 적이 없다. 지수가 여기서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뭔 짓을 해서. 근데 항상 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다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폭락이 나와서가 아니고 폭락 나올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 없다고. 기다리는 조정 없다고. 사람들이 조정을 미리 준비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개인들이 큰 조정이 올까봐 준비하고 있을 때 조정 안 오던데요? 안 온다니까요. 개인들이 더 간다 그랬을 때 조정이 오죠. 아 이건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가더라고요 밑으로.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기다리는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권을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에 주식이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주식을 했는지 내가 후회가 된다. 막 그런 생각이 드신다. 바닥이에요. 저번에 얘기해 드렸죠. 내 계좌에 현금도 없고 그죠? 자신감도 없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 자신감 없을 때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주식을 왜 했을까? 괜히 해가지고 아 힘들어 진짜 때려칠까? 그 생각 들면 바닥 찍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바닥, 박스권 바닥을 살짝 이탈한 거예요. 거기서 정신 안 차리시고 정신 차리셔서 박스권 안으로 다시 안 들어오시면 영원히 집 나가는 거예요. 네. 위쪽으로 나가면은 상승인데 상승 돌파인데 하락 돌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심리를 이제 관리를 잘 하셔갖고 네. 정신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잃어요. 네. 심리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는 남이 대신 못 해줘요. 내가 해야지. 그렇죠? 네. 이럴 때일수록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방송 꾸준하게 들어오세요. 네. 언제 저녁 방송 대충 하는 거 보셨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결론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확실하게 이탈한 게 아닙니다. 좀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손절하고 싶으시면 전저점 확실하게 이탈하는지 확인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목을 보면 되지 않겠어요? 종목으로 자, 셀트리온을 보시죠. 셀트리온 모르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없죠? 다 아는 거 갖고 얘기해보세요. 자, 셀트리온이 여기에서 여기도 급등을 했지만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쫙 급등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죠?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왔어요. 맨날 정부의 청와대에서 K바이오 그래가지고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고점 놀이를 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뭐예요? 그 코로나 치료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출시한다고 막 그래서 그때 그 기대감이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많이 물리셨죠.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코로나 그때 치료제 고점놀이를 하고 떨어졌는데 자, 박스권을 방금처럼 그으면 돼요. 어떻게요? 여기와 대충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인 거예요. 때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게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일명 음봉 과목인데 이야기하는 거 좀 디테일하게 할까요? 요거예요. 요게 박스권이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잠깐 이탈을 해요. 이렇게 특히 여기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달에 하락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갔죠. 자, 요까지는 박스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연말 연초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반등이었던 건데 들어갔다가 자 보세요. 슬슬 빠지는데 요 지점 보이세요? 네. 거래가 분명히 실려서 양봉이 나왔었는데 이때 개인들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근데 슥 빠지죠. 그럼 이상한 거예요. 이제.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제. 세력들이 보통 여기서 많이 팔아먹거든요. 요 구간에서. 대량거래 터질 때도 팔겠지만 요 구간에서 팔아요. 세력들은 셀트리온 같은 특히 이런 주식은 뭐 개인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주식을 하루 이틀 만에 다 팔 수 있다 생각하세요? 파는데 오래 걸리겠죠. 옆으로 붕 띄워놓고 파는데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최소한 한두 달은 걸려요. 그 이제 팔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더 갈 것처럼 이슈 하나 터뜨리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이상해지는 이게 거래가 실린 양봉이면 요 밑에를 깨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싹 깨는 거예요. 깨는데 잘 보세요. 네. 이게 박스권 이게 지지선인 거죠. 깼다가 올라오는데 걸려요. 희망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예전에 여기서 저는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이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린다, 들어가지 마라.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일단 이렇게 쭉 빠졌어요. 그죠? 아까 살짝 올라오다 말았는데 그건 미세한 거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박스권을 나간 거죠. 이탈했는데 나중에 다시 반등이 나와요. 거의 반등이 나왔는데 어디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죠. 못 올라오죠. 그럼 뭐예요? 박스권이 있는데 이탈했죠. 그리고 올라오는데 못 들어오고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고 복창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죽었다고 복창해요.
이거 살 떨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거의 안 파세요 개인들이. 왜 안 파냐면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손실이 회복될까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제 저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저점은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져야 되는데 자꾸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 여기가 또 저점이었죠. 요 라인이. 근데 여기를 힘없이 또 깨는 거예요. 이렇게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제 연달아서 계속된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지선이 여기였잖아요. 잘 보세요. 박스권이 하나 또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해되셨으면 7번. 주가가 옆으로 자꾸 횡보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박스권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졌잖아요. 뭐 기간이 짧긴 하지만 네모나게 쳐놨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지선이고 이게 저항선인 거죠. 이게 박스권 이제 응용하는 거예요. 이제 응용 단계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지지를 했는데 여기를 깨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선으로 바뀌죠. 지지선이었는데 저항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박스권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쉬워요. 외우지 말라니까요. 네.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여기다 선 하나 또 긋자고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세요. 대충.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잘하려고 하면 실수예요.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자, 용기를 얻어서 2021년 8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또 지지, 또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안으로 막 열심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미국 증시가 뭐요? 테이퍼링 어쩌고저쩌고 해서 폭락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8월 달에 조금 회복되려고 올라왔는데 바로 이제 끌려 내려오면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도 별로 안 좋았어요. 거래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다가 다시 끌려 내려간 거예요. 증시 폭락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차트를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면 구간 나눠서 보면 박스권인데 이거를 이렇게 놓고 그리면 뭐예요?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게. 나가 떨어지는 차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낙폭과 대주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라고. 본격적인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이슈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많이 올라갔다가 코로나 특수를 이제 누리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아무튼 급락을 했어요. 막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확 끌어내려. 급락했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왔는데 어서 걸려요? 올라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거래를 실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걸리죠. 이게 뭔데요? 이 박스권도 연장된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박스권이 이렇게 더 연장된 거예요. 이 박스권의 하단, 즉 여기서는 지지선이었는데 지금은 저항선이 된 거예요. 또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단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보면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걸 사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떨어진 거 사실. 세력이 다 이제 하고 나간 거. 자, 돌다 보니까 또 박스권이 또 만들어지네요. 재밌죠? 이게 내 종목이면 재미없는데 남의 종목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 견디고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기를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못 올라가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자, 이 박스권이 이제 여기가 지지선이 여기죠.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9시가 다 돼가네요. 아이고, 종목 얘기할 거 10개 더 있는데. 네. 어째 내일 또 2탄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올라오다가 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지선이었는데 또 저항선이 됐네요.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박스권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 정확하게 되신 분들은 9번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세요? 계속 이거 박스권 만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가 피곤한 거죠. 최근에 이걸 또 깼어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을 또 깼다고 이제. 그러면 자
내일 리턴 또 할까요? 그럼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낙폭과 대주를 함부로 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보들이 왕초보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대충 40만원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40만원이라고 할게요. 한 38만 얼마였는데 40만원이라고 하죠. 계산하기 좋게. 지금 얼마야? 14만원이죠. 그러면 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왕초보분들이 셀트리온이 40만원짜리가 14만원이 3분의 1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셀트리온이 싸지 않아요? 막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속마음에는 셀트리온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으니까 최소한 절반만 가도 곱하기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는 수학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계산 되게 빨리 해요. 근데 절반만 가면 어디에요? 계산이 금방 나와요. 28만원 가도 얼마예요? 100%씩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3,570만원 넣었는데 그러면 계산이 탁탁탁 바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수학 계산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좋은 데 가셨을 텐데 이상하게 그때는 계산이 안 되던 여기서는 계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수익을 거의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원리를 모르니까. 박스권을 만들면서 떨어졌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네. 그대로 이러면서 가요. 그대로.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게 떨어진 모양 그대로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네. 한쪽에다가만 뭐 물감 붙인 다음에 반 접었다 피면 반대편 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냥 항상 이렇게 가진 않는데 기본 원리는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가요. 네. 그 이분들이 말씀하신 생각하신 28만원까지 가려면 떨어질 때 1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그죠? 올라갈 때도 1년 걸려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걸 산 이유는 뭐예요? 낙폭과대 심하니까 시원하게 올라갈 거다. 북한에서 저기 심심하면 쏘는 이제 대포동 미사일처럼 쫙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한 번 양봉 나오고 2, 3개월 한 번 5% 10%짜리 양봉 나오고 2, 3개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털려요. 더 떨어지거나 고생하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 함부로 사시면 안 돼요. 셀트론 얘기하다가 시간 다 지나.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게 최대한 9시까지는 강의를 좀 더 할게요. 모자른 거는 내일 좀 더 해드릴게요. 아까 지수할 때 그 타겟이랑 그 미국 주식 얘기한다고 10분을 날렸어요. 네. 그 CJ는 뭐예요? 자 이제 차트를 이제 크게 보지 마시고 크게 보고 아까 짧게 봤는데 자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 기준은 여기. 그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올 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니까 떨어지죠. 이해되셨으면 죄송한데 7번 한번 더 찍어보시죠. 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올라오다가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을 못 들어오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크게 보여드렸나? 이따가 한번 거보세요. 그러니까 올라오다 자꾸 걸려서 떨어지고 이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되네. 이래요. 셀트리온은 대용주니까 박스권이 깔끔하게 잘 떨어진 건데 개별주 테마주는 박스권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비유를 들면 그 택배 인터넷으로 뭐 쇼핑을 하셔서 이제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님이 조심조심해서 그죠? 네. 택배 박스 온전하게 갖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밟았는지 던졌는지 막 택배 박스가 막 찌그러져 오는 경우도 있죠. 기분 나쁘게 그죠?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이제 정성스럽게 잘 온 택배 박스고 온전하게. 네. 개별주 테마주는 찌그러진 택배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가 막 찌그러져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를 해석하려면 경험이 좀 필요해요. 똑같은 박스인데 오다가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이론으로 배운 거랑 약간 달라요. 네, 이론 이거 박스 맞아 이거?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해석을 해보면 박스가 맞아요. 이런 게 있고 보성 파워텍 있죠? 어제 보성 파워텍이 이게 바닥에서 보시면 이게 박스예요. 올라가는 박스도 있다니까요. 바닥에 박스죠. 이 박스권을 살짝 뚫어놓고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방에서 샀던 게 작년에 여기서 샀다니까요. 박스를 살짝 돌파했을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놓고 나서 수익이 계속 난 거예요. 박스를 또 만들죠. 여기 올라가니까 박스를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이제 뚫으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고 또 만들고
그죠?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지금도 만들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박스를 만들었던 거를 깨고 있어요. 자, 지금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놨죠. 잠깐 깼었죠. 네.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래가 싫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스르륵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무소TV 유튜브 쪽에 올려놨거든요. 보성파워텍 종목 분석을 좀 해놨는데 다른 원전 테마주가 같이 다 이렇게 빠지면 그래 지수가 투매가 나오고 원전 테마주가 좀 힘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원전 테마주들은 박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요. 혼자. 네. 보성파워텍 혼자 이러고 있어요. 다른 원전 테마주들은 대부분 박스를 안 깼습니다. 혼자 깨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어떤 아저씨들이 여기다 신용 썼어요. 신용 써가지고 박스에 구멍 났어요. 박스에 구멍 났다니까. 신용 좀 쓰지 마세요. 신용 밑에 몰빵 좀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박스권에 구멍 내는 거예요. 구멍을 내실 거면 위쪽으로 좀 세력이 되셔가지고 위쪽으로 좀 구멍을 내주시면 되는데 맨날 그냥 밑으로 구멍 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물타기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이게 세력이 일부러 나가라고 흔든 걸 수도 있어요. 신용이 들어오니까 세력이 박스권 깨트려가지고 나가라고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세력 아저씨들이 나에게 이제 보성파워텍을 들고 있는 나에게 큰 수익을 주기 위해서 저기 신용 쓴 나쁜 아저씨들을 쫓아내고 있구나. 세력님 힘내서 이래야 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신용 여기 이제 본인은 신용을 안 썼지만 물타기라는 거예요. 난 보성파워텍을 믿어요. 세력이 그거 보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팔으라고 막 눌렀더니 더 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제발 좀 팔아라. 신용 좀 내쫓으려고 막 이제 두들겨 패고 있는데 박스권 깨트려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막 그 사람들 빼내고 있는데 거기서 물을 타고 계신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도 이렇게 사지 않네. 워렌 버핏이 이렇게 떠 있는 걸 왜 사요? 저 밑에 있는 거 사지. 워렌 버핏이 물타기해서 부자 됐겠습니까? 웃지 마시고. 네? 워렌 버핏이 물타기 하거나 불타기 해가지고 부자 됐겠냐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다린 거죠. 그분은 회사 자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한 오너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셨죠? 네. 내일 더 해드릴까요? 9시 됐는데. 네. 내일 원하시면 저기 1번 찍어주시고. 지금 뭐 팜스토리 단기로 할 수 있는 팜스토리, 대주산업, KC피드,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 간 뭐 해인, 우린 PTS, 사조대림, 광명전기, 여기서 나온 속임수 운봉, JC케미칼, 시간에 의해서 급등한 철강주, 사료주, 원전 테마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셀트리온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요. 보성파워텍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한 건데 네. 내일 더 할까요? 네. 내일은 저기 입장하실 때 1,000원씩 갖고 오세요. 아셨죠? 네. 1,000원 갖고 오세요. 제가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0원씩 갖고 오세요. 네. 공짜로 하니까 네. 좋아요도 안 누르시고 요즘에 그죠? 네. 나갈 때 인사도 안 해요 요즘에. 본인도 힘들다고 나가실 때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하고 나갈 때 인사도 안 해요. 네. 힘드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돼요. 대신에 제발 털리지 마시고 속지 마시라고. 원래 오늘 상한가가 해인 같은 걸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해인이 이게 뭐 했겠어요? 뭐긴 뭐예요? 이게 박스권 아니에요 이게. 차트를 거드리니까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개별주 차트는 약간 찌그러져 있다고. 이게 뭐 한 거예요? 이 흉악한 장에 그죠? 네. 개인들이 막 던져서 흉악한 장에 뭐 한 거예요? 박스권 뚫고 잠깐 쉰 거예요. 갈라랬더니 개인들이 막 던지니까 데모하고 저기 누가 이게 저기 건설기계 아니에요 이제 가니까 해인도 갈라고 이제 해놨다가 자꾸 개인들이 던져서 하니까 박스권 뚫어놓고 쉰 거예요 잠깐. 그러다 나스닥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상한가 치면 박스권 돌파하고 간 거예요. 그럼 하나 더 광명전기는요 뭐 다를 것 같으세요? 내일은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광명전기가 뭐였냐면 박스권 이거예요 이거. 돈 들어오고 나서 박스권 만들어놨어요 그죠? 이거를 뚫었었어요. 뚫어서 나갔었는데 개인들이 나스닥 지수 폭락한다고 난리를 치면 손절을 때리니까 세력이 이게 웬 거야 그러면서 받아낸 거예요. 근데 혹시 누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만드니까 그 다음날 아닌 척한다고 음봉 때려놓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사간 거예요. 철저하게 속인 거예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아닌 척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박스권 돌파를 장대 음봉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박스권 돌파를 했는데 뭘로 한 거예요? 장대 음봉으로.
희한하게 해놨다니까요. 요즘에 어려워요. 근데 20년 전 기법 갖고 주식하실래요? 계속? 제가 아까 비관론자들 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비관론자들 보고 왜 욕했겠어요? 20년 전 거 갖고 하니까. 그때도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지금 잘 맞겠냐고요. 박스권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기법 그만 붙잡고 계시고 자꾸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꾸 보시라고요. 광명전기하고 이런 거 올라가잖아요. 우리만 보유 종목 중에 우린 PTS라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 들으세요. 이게 뭔데요? 박스권 뚫었잖아요. 오늘 좀 팔아드렸는데 아까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아까웠겠어요? 아깝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투매가 안 나왔으면은 아까 좀 제끼고 확 날아갔을 텐데 아까운 건 어제 그 사조드림이나 사조 시푸드처럼 그죠? 더 갔었어야 되는 건데 거래까지 오늘 좋았는데 시장이 그냥 나스닥만 전저점 안 깼어도 그죠? 지금 저기 한 8,000원, 9,000원 만원 가 있을 주식인데 아깝잖아요. 뭐 아까운 대로 어떻게 챙겨야죠. 그래서 오늘 수익난 것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박스권 다 돌파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트가 지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비관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대폭락이 올 것 같으면 이런 차트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근데요, 이런 차트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이크로 컨텍스트로 있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드디어 본격적인 조정 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오버하면서 떨어지는 거. 막 떨어져요. 별 문제도 없는데. 누가 보면 진짜 저기 사장님이 돈가방 들고 도망간다 겠어요. 횡령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기사를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회사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잘 가는 회사인데. 근데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받아요 요즘에. 이 얘기는 시간이 없어 다음에 하고. 그래서 내일은 저기 여기 광명전기하고 올라가는 박스권, 그 다음에 단타치기 좋은 박스권, 팜스토리 저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 또 뵙죠.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밖에서 덜덜덜 떨지 마시고 힘들 때 들어오세요. 네. 힘들 때 들어오시면 네. 남들보다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여기 오랜만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우리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실 텐데 김 실장님이 원래 9시 9시 5분부터 방송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 거기 9시 5분에 끝나요. 지금도 9시 5분 됐죠, 그죠? 네, 빨리 끝내야지. 잠깐만요. 김 실장님 아까 뭐 하신다 그랬더라? 전쟁 장기화 수혜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네요. 김 실장님이 오늘 뭐 하시냐면 전쟁 장기화 수혜주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전쟁 장기화 반사이익 뭐 수혜주, 네, 요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 꼭 들어보세요. 요거하고 이제 곡물, 태양광. 저기 그 시간에서 철강주하고 사료주하고 원전 테마주 이런 것들이 급등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주요 철강 수출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리오폴에 있는 제철소가 큰 거 하나 파괴됐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철강 수출국이었어요. 주요 수출국. 근데 이제 질은 좀 떨어지는 거. 우리나라는 이제 고급 철강인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회사들이 돈 벌겠죠. 거기다가 지금 관세 옛날 그 트럼프 때 보복 관세까지 지금 좀 풀어줄 기미가 보이거든요. 네, 철강주들이 많이 갔어요. 철강주도 원자재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가는 거예요. 네, 그거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꼭 들으세요. 네,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주식을 20년 이상 했는데 김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만 20년 이상 하십니다. 테마주. 테마주 진짜 잘하세요. 네. 들어가서 꼭 들어보세요. 네. 자, 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